스포츠카인데 이런 연비가 나온다는 게 느긋하게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 맞은 일품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제로입니다. 오늘은 컨버터블을 열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평온한 주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악셀링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기어가 1단에서 2단을 거치지 않고 3단, 그 다음에 5단으로 바로 올라가요. 에코부스터의 경우는 순서대로 미션을 바꿔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요. 1단에서 3단을 건너뛴다고 해서 변속 충격이 오거나 그런 것들도 없이 유익있게 계기판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미션을 올려준다는 거. 지금 계기판 오른쪽에 보시면은 속도계 양옆에 초록색 보이실 거예요. 차선 이탈 방지 설정에 따라서 단순히 경보만 해주거나 약하게 컨트롤 해주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 단계로 하게 되면은 차선을 이탈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핸들을 이렇게 살짝 돌려줘요. 차선이 잘 인지가 되면은 아주 평온하게 주행을 도와줘요.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킬 건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고 속도를 80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켜놓은 상태에서 차 표시 뒤에 바닥에 두 개의 바닥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거를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어요. 앞에 차랑 간격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게 돼요. 앞차가 나타나네요. 제일 처음에 머스탱 에코부스터를 타고 나서 의외로 많이 놀랬던 부분이 엄청 편해요. 변속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질감도 없을 뿐더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처리를 해줘요. 개중에 어떤 차종들은 뭔가 날렵하다라고는 하기도 하지만 핸들링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차들도 종종 있는데 핸들링에 대한 이질감도 없고 주행에 대한 특히나 변속 충격, 9단 미션이나 10단 미션 차들을 타봐도 변속이 된다라는 느낌들을 각각 구간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머스탱에 들어있는 10단 미션 같은 경우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줘요. 유익있게 보지 않는 이상 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요. 물론 제가 시작부터 연비 리셋을 하고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서 연비가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1.7톤 가까이 무게가 나가는 놈에 힘이 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엔진이 들어있는데 연비 15를 뽑아줘요. 그만큼 10단 미션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데일리카로 혹은 이제 출퇴근차로 물론 도심 연비는 진짜 안 좋아요. 머스탱의 무게 때문에 멈췄다가 갔다가 하는 도심 주행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차선 이탈 방지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너무 친절한 차다. 그리고 안락해요. 의자도 세미 버킷 시트처럼 돼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자 각도가 최대한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예요. 시야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들을 탈 때 좀 많이 누워서 타는 편인데 다른 로드스터 같은 경우야 뒤에 격벽이 있어서 의자를 더 이상 제낄 수 없다고 해도 머스탱에서는 깜짝 놀란 게 뒤에가 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최대예요. 더 이상 뒤로 넘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 딱 보고 나중에 차에서 자야 될 때 어떻게 자지? 나름 잘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더라고요. 머스탱에서 차박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출퇴근용이나 이제 장거리를 갈 때 진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스포츠카다.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았어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음악을 안 틀고 있는데요. 환상의 궁합은 컨버터블을 오픈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을 켜둔 상태로 뱅앤올린슨 12채널 스피커로 들려주는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느긋하게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퇴근하는 맛이 일품이에요. 저는 원래 EDM이나 조금 비트가 센 음악들을 좋아했는데 머스탱을 받고 뱅앤올린슨 스피커가 12개나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엄청 기대하고 EDM을 틀었는데 생각보다 파워풀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나중에 차차 알게 된 게 영상에 제가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몰라서 말로 표현하기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할 거지만 단순하게 세게 빵빵하게 틀어준다는 세팅보다는 서라운드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안락하게 사운드에 안길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EDM보다는 클래식하고 재즈 음악들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머스탱 컨버터블을 뽑게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해보세요. 아주 안락하게 오픈에어링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짜잔! 도시고속도로를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찍힌 연비는 16.3이에요. 와. 연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양한 실험들을 같이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하지만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셨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25km 정도의 출퇴근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다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고 출퇴근하게 되면은 연비가 꽤나 잘 나와요. 잘 나올 때는 한 12, 13, 뭐 차가 막히거나 좀 그럴 때는 90.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주행을 해도 90 정도는 나오고요. 반면에 스포티하게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걸어두고 바른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 7, 6, 7 이 정도 나오고요. 아,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드라이브 모드를 걸어놓고 미친듯이 밟으면은 한 4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똑같은 거리를 밟으면은 4km, 네, 한가할 때 크루즈 컨트롤 걸어두면은 12, 13, 12 정도 잡고요. 그러면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왜 에코 부스트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에코, 연비를 아끼고 싶을 때는 진짜 연비를 절감을 해주고, 부스트, 좀 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파워를 뽑아내준다는 거. 이게 에코부스트 엔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이 참 많죠. 뭐 에코부스트가 머스탱이냐, 뭐 댓글에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 왜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대다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특정 매니아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다운사이징 엔진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데일리카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밟을 일은 잘 없어요. 열심히 밟기 위해서 탄다라면은 당연히 파워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데일리카로 따졌을 때 제가 그동안 수많은 차들을 타봤을 때 이만큼 재밌게 만족스럽고 연비도 잘 뽑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뚜껑도 열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가성비가 최고인 차가 아닐까? 저의 입장에서는요. 오늘은 저희가 일반 주행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저는 차를 좋아하는 것보다 운전을 좋아하는 쪽에 더 비중이 강해요. 그래서 운전이 재밌는 차 혹은 어떤 차든 그 차의 좀 재밌는 요소들을 제일 뽑아내서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머스탱 컨버터블 에코부스터를 가지고 이놈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방법들을 꾸준히 연구를 해서 재미나게 즐기는 방법들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행의 기록이에요. 18km 정도를 달렸고 연비는 14.3이 나왔어요. 도심 주행이 조금 빠져서 더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 연비가 이동치의 스포츠카인데 이런 연비가 나온다는 게 에코부스트의 큰 장점이라고 봐요. 평상시에 나의 데일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에코부스터의 일반 주행의 매력을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아직까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드래그 모드, 웹 모드 이런 다양한 드라이빙에 대한 것들도 틈 날 때마다 촬영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머스탱 2020년식 에코부스트 컨버터블 GT는 안 돼요 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제가 다뤘으면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거고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또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